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정요섭 코치입니다. 이 시간은 코칭과 놀자 세 번째 시간 웨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6개의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걸까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자기다움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6가지 주제로 보드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첫 번째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자리로 초대합니다라고 하는 이 보드, 이 블럭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물음표 혹은 청진기 혹은 하트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질문은 Who are you?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Where are you?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질문들 각각의 단어들의 앞 단어, 앞 글자를 따니 W-A-Y, way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way, 주인공의 변화와 성장의 여정, 주인공이 하고 싶은, 주인공이 가고 싶은 길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자, 변화와 성장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결이 한번 돌아와 볼까? 라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펼쳐져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인공의 자리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구에 한번 비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야구를 하기 위해서 이게 타자라고 하는 거죠. 이 선수가 이 타석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자리에 초대할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타자가 되어서 타석에 서서 공을 이렇게 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석이라고 하는 거, 이 야구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겠지만 이 지금 타자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단순히 이 내가 공을 치고 나가는 자리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베이스로서 홈 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홈 베이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부터 이제 타자에게 시합이 시작되어서 1루, 2루, 3루를 거쳐서 홈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홈을 거쳐서 벤치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웨이의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 주인공의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 이제 타자가 되어서 타석에 섰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타석에 선 선수와 그 다음에 벤치에 있는 선수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모두 다 야구 시합을 하고 있지만 타석에 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전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하면 here and now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거죠. 이 선수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나의 노력과 연습했던 것들이 모두 드러나고 새로운 내가 선택과 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거기라고 하는. 벤치에서는 응원하고 이렇게 격려해 줄 수는 있지만 직접 뛰어야 되는 선수로서는 타석에 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의 자리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타석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석에 섰다라고 하는 것, 이 주인공의 자리에 섰다는 건 때로는 이제 코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라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라포는 조금 이 심리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이 서로 간에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혼나는 어떤 기분이거나 끌려와서 이렇게 억지로 앉아있는 이런 기분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 나 뭔가 기대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그 자리는 성찰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이 루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것처럼 포지션에서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각각의 블럭들마다 때로는 정말 원하는 것들을 살피고 때로는 어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피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만 다시 한번 주인공의 자리에 가서 잘 가고 있는지를 전망해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깊이 성찰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칭이 마무리되면서 놀이 코칭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주인공으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를 다짐해보는 그런 자리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딱 하나, 주인공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거죠. 주인공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걸 하고 싶었구나라고 하는 존재 혹은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리가 이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Who are you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누구야? 라고 하는데 이
질문이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here and now가 있으면 there and then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가 있으면 그때 거기 저기도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 나는 누구였을까? 그때 거기에서 나는 누구였을까? 혹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때 저기에서 나는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만 결합해도 질문이 벌써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누구였나? 누구인가? 누가 될까?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나는 조금 전에 누구였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혹은 지금 여기에서 그럼 나는 누구이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조합들이 그때 거기에서 나는 누구였었지? 그렇다면 누구였으면 좋았을까? 다시 삶으로 자리 돌아와서 다시 그렇게 그 상황을 만난다면 나는 누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조합들로 말미암아 단순히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 시간의 개념들과 장소적인 개념들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질문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존재감, 정체성을 좀 더 키워볼 수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관계라고 하는 거죠. 관계와 역할 안에서 그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혹은 선생님과의 관계 안에서 혹은 역할, 좋은 친구로서 혹은 그 괴롭히는 친구로서 혹은 다른 역할, 아들 혹은 딸로 자녀로서 혹은 누군가를 돕는 도우미의 역할로서 나는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훨씬 더 다양한 관점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햇살뜨락입니다. 이 땅의 주인공들에게 쉼과 힘을 주는 나는 햇살뜨락입니다. 스스로 지금 현재 그렇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그에 못 미쳐가지고, 나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했을 땐, 그렇게 좀 더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져보기도 하는 이런 저의 고백의 문장입니다. 저의 존재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일깨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발견하게 된 나에게 가끔은 괜찮아 라고 말해주면 어떨까? 혹은 고마워 라고 말해주면 어떨까? 부탁해 라고 말하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와 나누는 거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자, 돌아가는 주인공에 뭘 부탁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 할 수도 있고, 혹은 주인공에 우리 한번 정말 마음을 담아서 부탁해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내가 나에게 한번 부탁해 보자. 내가 나에게 고마워라고 해보자. 내가 나에게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아이는 나라고 하는 것을 나의 존재감, 나의 정체성들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공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Where are you? 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공은 어디에 있는가? 이 주인공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인공은 지금 어디인가? 물리적 혹은 시간적 혹은 신체적 자리.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지금 모니터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 맞죠? 여러분의 신체는 지금 어딘가요? 피곤한가요? 혹은 신난가요? 자, 정서적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두려움인가요? 긴장인가요? 설레고 흥분되는 건 어떤 건가요? 라고 하는 것. 때로는 역할. 지금 이 모니터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로 앉아 있는 걸까요? 개인의 변화와 성장인가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변화와 성장인가요? 코치로서 전문성을 좀 더 다지고 싶은 걸까? 어떤 역할로 앉아 있는 걸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동일한 모니터 앞이었지만 자리들이 옮겨져 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향력의 자리,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나? 혹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또 영향력을 주게 돼서 이 디자인들도 조금 바꿔보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이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맥락, 기승전결이란지 인과적인 맥락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때로는 조금 떼어놓고 주인공은 여기 있었지만 이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뚝 떨어져 나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 다른 곳에서 여기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어떤 게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인공이 어디 있는지를 다 각도에서 다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Where are you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친구와 싸우고 와서 친구에게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름을
다퉜던 친구가 아니라 친구에게 화를 냈던 이 주인공을 뭐라고 별명을 지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버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버럭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거겠죠. 아, 그랬구나. 버럭이었구나. 그래서 공간 안에 나는 지금 왜 화를 냈을까?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슬픔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조금 위치를 이동을 시켜줘 보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의 자리에 가본다면 기쁜 건 뭘까? 그때 안 기뻤지만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건 어떤 걸까? 감사할 수 있는 건 뭘까? 맞아. 버럭 화내있으면서 억울하다고 더 성질 내는 게 아니라, 더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나를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조금 더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느낌이구나. 이런 기쁨,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럼에도 슬픔의 자리로 한번 가볼까?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 어떤 부분이 좀 슬펐던 걸까? 소심의 자리에 가면서 그랬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때 어떤 부분에서 나의 마음이 나의 용기가 조금 만약에 조금 더 용기가 더 컸다면 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더 대범한 사람이 되어서 더 용감한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들처럼 용기를 냈다면 또 어떤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을까?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가 보일 수 있을까? 더 해야 될 거, 빼야 될 거, 혹은 나를 향해서 까칠이가 한마디 이렇게 해준다면, 조언을 준다면, 까칠하게 나를 이렇게 콕콕콕 찌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지혜의 자리에서. 지혜라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면서 생각을 만들어가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Where are you?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way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블록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기 존재감,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삶의 자리로서 자기를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